첫 번째 뉴스는요. 네, 검찰이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합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같은 것을 묻는다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첫날 변호인단 만났습니다. 앞서서 아들 이시영 씨 등이 찾았었는데요. 면회는 불발된 바가 있습니다. 이시영 씨는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면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법무부가 밝힌 바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임 번호는 716번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큰 일에 가족이 연루됐어도 가족은 보통은 이제 불구속 기소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케이스는 거의 모든 일에 가족들을 동원했어요. 예.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예. 사위나 온 가족이 뇌물 배달이나 이런 데 총동원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가족들은 불법을 저지를 때 보통 다칠까봐 동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가족이 거의 동원됐다. 예. 본인의 선택이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예. 가족들이 다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검찰이 이제 재산 추징을 위해서 액션이 나섰죠, 지금? 네. 네, 이번 수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규모가 1,000억 원대인데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런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10억 원대의 뇌물이 유죄로 나오게 되면요. 추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청계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재산 공개를 했어요. 그때 집 한 채 있는 걸로 나왔고, 예. 본인이 이제 재임 중에도 청계재단에 모두 자기 전 재산을 출연하고. 애초에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집 한 채만 남기겠다 했었죠. 물론 청계재단도 그동안 한 장학 사업들을 보면, 재단이라서 세금이 감면된 것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절세 수단이었던 거죠. 예. 이 재단 처음 만들어질 때도 그런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실제 절세 수단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밝혀지고 있는 게 이제 다스와 위장 계열사들 호문프레닝 같은 예.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예, 게다가 차명 부동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지금 나온 것만 해도 이제 1,000억대 정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집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1,000억대 재산이 지금 나온 것으로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처분 못하게 보존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노태우 전 대통령 때 보면 그 전에 차명으로 다 처리를 해가지고 네, 네. 지금까지도 걷고 있지 못한 돈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못했거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이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건 이제 국내에 밝혀진 재산이고요. 예. 진짜 재산은 해외에 있다고 계속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관련해서 MBC 가 또 모두 다 알던 뉴스인데 그 실체를 여실히 드러낸 예, 보도가 히트 작품이 있어요 어제 그죠? 네, 어젯밤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된 내용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관련된 소식입니다. 2009년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인수했던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전체 유전에서 나오는 원유가 물이 98%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물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구입 당시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석유공사는 유전으로서 가치가 없는 곳을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인수 가격만 4조 5천억 원대였다고 하는데요. 석유공사가 이런 보고서를 봤다는 거죠. 예, 이걸 최근에 알아낸 게 아니라 당시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사들일 때 2009년에 이 내용을 다 알고 우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유전이 아니라 그 우물에 기름이 좀 뜬 거죠. 이 정도 수준이면 99% 8%가 물이면 물에 기름이 좀 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2% 정도만 석유라는 건데요. 유정으로서의 수명은 다 끝났다라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투자는 이걸 다 알고도 엄청난 가격에 이거 산 거죠. 네, 석유공사가 의뢰한 보고서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투자 실패가 아니라 또는 하베스트 쪽에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사기를 같이 공모한 사건이라고 봐야 이해가 갑니다. 이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협상을 하면 할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이 딜이 원래 협상을 하면 할수록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보고서를 꺼내서 이거 봐라 안 되지 않냐. 사회했던 이유도 모르겠지만 꼭 사회했다면 협상을 할수록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협상을 하면 할수록 가격이 올라가서 2배가 넘게 올라가요. 예. 그런 가격을 또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고서를 낸 것이 메릴 린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문회사인데요. 예. 당시 김백준 씨 아들이 근무했던 메릴 린치. 네, 김영찬 씨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거기 근무했을 뿐이지 여기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김영찬 씨가 근무했던 동안 메릴 린치는 계속 이런 거래에 등장을 합니다. 예, 공사의 거래. 적어도 이런 거래에 계속 등장하는 한 의혹이 대상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당시 또 아버지가 대통령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메릴 린치는 보고서만으로 수익이 200억대 이상을 올리고 만약에 딜을 성사시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면 뭐 1000억대 이상, 예. 1000억대 이상의 수익을 올렸겠죠. 예. 이 메릴 린치가 얼마나 이상한 일을 했냐면 예. 날이라는 정유시설을 추가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베스트는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애물단지를 또 팔아요. 근데 날을 하베스트가 $1 인수했었거든요. 근데 메릴 린치는 이걸 1조에 사라고 보고서를 냅니다. 1조에. 그리고 이걸 대팝니다. 얼마에 대팔라고 보고서를 거꾸로 내냐면 10억에 팔라고 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비슷한 수법들이 다른 자원외교에서도 있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네, 똑같은 수법이네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1조에 사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하베스트가 $1에 산 걸 우리한테는 1조에 사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대파는 곳에 가격을 10억이라고 제시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1000분의 1 가격으로 팔라고 한 겁니다. 거꾸로. 그걸 똑같은 회사에서 한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하지만 비슷한 공통점이 계속 등장하는 거군요. 살 필요 없는 회사를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끼워서 필요 없는 회사를 사죠. 그리고 필요 없는 그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이 날에도 1조에 사고 또 1조 이상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의 공짜로 팔아버려요. 돈을 막 쏟아부은 다음에. 이 과정은 포스코의 해외 투자, 수상한 해외 투자 등장하고. 네,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공사의 자원외교도 등장합니다. 예, 공통점이 계속 등장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조세 피처가 등장하고 예, 페이퍼 컴퍼니가 등장하죠. 여기가 진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의 출발점입니다. 지금은 그냥 잔돈, 재산을 찾는 데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여기는. 예. 네, 심지어 관련 공무원들이 처벌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아주 큰 사실이라면 다 사기일 텐데요. 어마어마한 사기죠. 예. 저는 사기라고 봅니다. 자, 이 자원외교만 관련 나오면 제가 흥분을 하게 돼요. 예. 이게 예전에 BBK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너무 거래가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에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길게 설명하게 되고 그럼 또 알 것 같다가 좀 있으면 또 까먹거든요. 예,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진짜 진정한 범죄가 있고 예, 여기에 진짜 큰 돈들이 묶여 있고 그 돈들은 다 해외에 있다.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달 3일 평양에서 남북 합동 공연이 열립니다. 제목은 봄이 온다인데요. 그에 앞서서 남측 단독 공연도 다음 달 1일에 있습니다. 남북 합동 공연이 성사되면서요. 남측 예술단의 규모도 당초 160명보다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 남측 가수들의 무대 의상 등에 대해서 북측의 특별한 요구도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평양 공연 생방송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남쪽과 북쪽의 회담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북한과 미국의 회담이고 그리고 북한과 일본의 회담도 지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갑자기 한반도 정세가
롤러코스터죠. 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요. 정상회담 합의 이후에 남북의 첫 고위급 회담이 오는 29일 열립니다.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남쪽에서 제안한 내용을 북측이 그대로 수락했습니다. 정상회담 날짜부터 특정해야 하고 하루에 다 끝낼지 2, 3일 정도 회담을 이어갈지도 정해야 하는데요. 정상회담 일정이 촉박하고 남북이 합의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양쪽의 접촉은 회담 이후로 몇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볼턴 네, 깜짝 내정됐습니다. 볼턴 내정도 뉴스입니다. 예, 이 또한 트위터로 이제 인사가 전해졌는데요.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자리에 볼턴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한 말을 자꾸 해서 맥메스터 보좌관이 잘렸다라는 건데요. 볼턴은 슈퍼 강경파로 불리는 인사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면접에서는요. 전쟁 이야기 하지 않겠다면서 충성서였다고 CNN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미국 민주당에 의해서 엄청나게 공격받는 사람이죠. 예, 공격받는 사람이고 북한에 관해서는 선제 타격 해야 한다. 그리고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북한에. 북폭 이야기까지도 했던 인물이고요. 레짐 체인지를 항상 주장하는 초강경파도 초강경파. 예. 네. 근데 그와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해왔던 이야기들은 임명되는 4월 9일부터는 지나간 일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강경파를 대북 협상을 하는데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두면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그래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의 평판이나 초강경파라고 하는 것, 전쟁 불사를 얘기했던 걸 트럼프 모를 리가 없죠. 이런 사람을 내세워서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에 자신이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또다시 광을 팔려고 하는. 네. 저로서는 그래서 이거 잘 됐다 싶습니다. 네. 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에 자기가.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저희가 미니가 하나 준비돼가지고 하나 정도 더 짚고 끝내야 되겠네요. 예. 네, 자유한국당과 울산경찰의 공방이 또다시 불붙었습니다. 이른바 미친 개 발언을 두고 있는데요. 황운하 예. 요거는 저희가 오늘 미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니가 아니라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경찰 쪽에. 지금 그러니까 울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을 관련된 경찰 수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울산경찰 사이에 공방이 있는 겁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비자금으로 기자를 접대했다는 내용들이 나와서요.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미디어 오늘이요. 관련된 출금 전표를 확보해서 보도했습니다. 미디어 오늘 출금 전표를 또 어떻게 어디서. 그러네요. 예. 사진으로 아예 전표가 있네요. 예. 게다가 이 전표에 아주 선명한 글씨로 썼네요. 네, 매체와 이름 그리고 직책까지도 모두 쓰여 있습니다. 주로 조중동을 관리했군요. 소위 말해서 보수 매체들. 그리고 네, 하지만 해당 기자들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연수를 가기 전에 돈을 줬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실명으로 다 적어놨네요. 날짜와 액수. 이건 뭐 본인은 생각 안 나도 기록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 관련해서는 미디어 오늘 기사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